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표결을 이틀 앞두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강조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헌재로 가거나 수사에서 기소된다면 앞으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쟁점이 될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드릴 텐데요. 먼저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로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는, 대상이 아니란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닷새 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계엄 선포를 사과하고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하는 그런 담화를 냈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기류가 바뀐 겁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고 통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도 없었다.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오늘 대통령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라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공감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 사과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 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좀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내일 모레 있을 탄핵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탄핵이 의결이 되면 마지막 담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어떤 국민적 좀 의문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오늘 상세하게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소신을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는 그전에도 동일한데 이런 어떤 중국인에 대한 미국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간첩죄로 할 수 없는 이런 국가 안보적 어떤 위중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새롭게 좀 이야기를 좀 하셨고 특히 헌법 기관을 마비시킬 어떤 그런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시기라든지 또 단전 단수라든지 또 뭐 병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금까지 어떤 많은 어떤 대부분 판례처럼 어떤 통치 행위였다. 본인은 순수하게 어떤 사법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런 어떤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을 좀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이제 이틀 뒤면 탄핵 표결이 있고 지금 나오는 분위기로 보면은 가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오늘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홍 의원님 말씀도 비슷한 취지 같고요. 만약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을 때 윤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가장 먼저 내세울 게 이 큰 개념, 그러니까 이 지금 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뭐 백현 그 선포는 통치 행위일 수 있죠. 그러나 본인이 말한 것처럼 약간 겁주려고 장난 비슷하게 한 거다 이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통치 행위를 하려고 했으면 실제로 보면 계엄 사령관을 누구부터 하고 몇 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회에다가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생략되어 있는 통치 행위는 정당성을 확보받기 어렵습니다. 예. 아무리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 권한도 합법적,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권력 아무런 절차 없이 다 쓸 수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만약 이게
포교령을 내고 또 계엄령을 발표했으면 정당한 국무회의 의자를 걸쳐서 국회에다가 전달했어야죠. 그 두 모두가 지금 현재 행자부나 행안부나 국회에서나 실제로 아무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조차도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한편으로는 나중에 굉장히 이제는 진실 게임에 가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 내려준 명령에 대해서, 이것은 명령을 받는 기관이 군대였기 때문에 받기는 했지만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선 지휘관들의 판단에 의해서 약화되어 있는 실패된 정당성을 지금 오늘 듣기로는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한 것처럼 네. 호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말씀하신 그런 말하자면 정당성으로서의 말하자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으로 변호받기, 보호받기는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오히려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그런 결집해달라고 하는 선동에 불과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심경을 밝혔다고 합니다. 내가 구속된다면 그것도 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겠다. 내가 검사 생활할 때 참 많이 구속을 시켰다. 신조 의원님, 네. 오늘 이 얘기, 대통령이 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겠다, 이 얘기는 끝까지 싸워보겠다라는 취지로 읽히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업이라는 말 처음 쓰는 게 아니고 그 지난번 부산 금정구청장 예. 재보궐선거 끝난 직후에 부산의 한 사찰을 찾았을 때도 뭐 업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이제 정치인이 쓸 때는 이미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 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업이라든가 업보 같은 게 작용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런 용법으로 저런 업보라고 하는 단어를 등장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부산에 사찰 갔을 때 그 썼던 맥락하고 비슷한 건데, 나는 그냥 나의 길을 가겠다, 마이 웨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지금 정신세계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는데, 국가의 통치자로서의 대통령은 국민의 어떤 그 평균적 생각, 또 국민의 감정,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면서 이 통치 행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윤 대통령의 정신세계는 그거보다는 본인이 옳다고 믿는 것을 그냥 그게 업보가 됐던 뭐가 됐던 그냥 나는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예.